단락을 읽으면서 가장 생각났던 게 혹시 여러분들 그 쿠로야나기 테츠코의 창가의 토토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저는 옛날에 그 책을 너무 좋아해서 제 파트너들한테 좀 읽어보라고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생각이 났는데 거기서 보면 이게 실화예요. 쿠로야나기 테츠코의 실화를 베스트셀러 소설이 됐는데 거기를 보면 그 퇴학당한 그 토토가 퇴학이 이제 너무 산만해서 자기가 퇴학당한지도 몰랐대요. 그 쿠로야나기는. 그래서 다른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기차가 교실이에요. 기차가 학교인데 근데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그 토토가 갔는데 4시간 동안 토토의 얘기를 들어줘요. 여러분도 자기 자식이라도 너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 그랬는데 4시간 동안 얘기를 한다 그러면 들어줄 수 있나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4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그 대안학교 같은 학교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었는데 어저께 이제 학교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디지털 학교와 이제 학교의 차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 학교를 보면서 거기에서 진짜 창의력이 나오고 코바야시라는 그 교장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들의 계획보다는 아이들의 꿈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면 진짜 참교육을 말하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너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봐라. 그러면서 4시간을 들어주는데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이 나오고 디지털이 우리 어린이들의 그런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주거나 그런 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짜 참 교육이 있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진정한 창의력을 갖게 하고 상상력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대비됐던 게 뭐죠? 일론 머스크가 자기 아이들을 조만장자를 만들려고 에드 아스트라라는 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창가의 토토에서 나오는 이런 대안학교와 비슷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만들려고 그런 비슷한 학교인데 거기서도 뭘 시키냐면요. 그냥 생각하라.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고를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디지털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매일 사실 유튜브를 보잖아요. 여기에 이제 시각적인 거는 우리가 너무나 시각을 정보로 비유하는데 우리가 이 시각적인 거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창가에 토토 찾아보면 되고 구로에다기 대축구 찾아보면 되고 이 모든 사람이 지식이 이런 시각적인 거는 굉장히 이제 많지만 이런 촉각이나 뭐 후각이나 이런 것들이 힐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각 외의 다른 감각들을 살리는 그런 창가의 대안학교나 창가의 토토에 나오는 그런 학교나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에드 아스트라도 그런 감각을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상상력과 어떻게 보면 이 아날로그의 감성이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아날로그의 감성이 정말 앞으로는 더 중요해서 이런 상상력과 또 이제 창의력 이런 것들을 더 키워주는 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더 필요하다. 아이패드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오래전에 읽은 우리 때는 일본 작가들의 소설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읽은 책이 어저께 이제 레지나 사장님이 리딩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생각이 나면서 우리들의 이런 대안학교나 이런 좋은 학교들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 그러는데 선생님들의 월급 문제로요 대안학교가 운영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참 어렵다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라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자녀들의 교육이 뭔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을 더 살려줄 수 있는 교육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도 더 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하실 분은 우리 아까 칭찬하신 우리 정말 담대하고 또 이렇게 이 문을 열어주시는 정말 우리가 모닝스쿨 이후로 제가 해봤지만 이거 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열어주시는 우리 김효린 사장님 네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학교에 관련된 이제 소제목으로 과연 아이패드가 교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기 중간쯤에 이제 유아교육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학습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움켜쥐고 만지고 냄새 맡고 듣고 보고 하는 그런 신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배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놀이 같은 어떤 그런 기반의 학습을 바탕으로 유아 교육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도 잠깐 아이들을 가르쳐 봐서 알지만 그런 이 뭐라 그러지? 정서적으로 즐겁게 배우는 것만큼 오래 기억이 남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어린아이들한테 어떤 학습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놀이의 개념으로 다가갔을 때 기억하고 그게 쪼끔 더 창의적으로 발달될 그런 게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체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학습적인 것은 물론이고요.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아이패드나 아니면 혹은 핸드폰, 유튜브만 쳐다보는 아이들에게 그런 발달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꼭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 뒤에 내용이 나와요. 그 뒤에 이제 뭐 예시로 디자인 사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좀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디자이너의 사고를 해결 방식에 이렇게 똑같이 착안하고 고안하는 그런 좀 창의적인 문제 도출 방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무슨 내용인지 잘 그렇게 공감이 되진 않았지만, 그냥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냥 계속 수화정 반복하고 어떤 그런 거보다도 더 세분화적으로 나의 과정을 의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다시 한번 피드백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 결과물이 과연 최적일까?'라고 하는 그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디자인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한 것들이 굉장히 현실 사회에서는 많이 필요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디지털 경험으로는 결코 얻지 못할 그런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사실 어 정말 선생님이 간단한 과제 하나를 내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사실 근데 이게 만약에 디지털로 대체된다고 하면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거, 그리고 어떤 뭐 그냥 단순히 그림을 그리더라도 내가 그 재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 뭐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 물감이 닿는 뭐 촉감, 그리고 물감이 뭐 떨어지는 뭐 시간,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이패드로 됐을 시에는 하나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것들.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대를 동시에 경험하는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사실 저도 필기할 때 정말 급한 경우에는 핸드폰으로도 메모하는 게 정말 편하고 간편하긴 하지만, 막상 되게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위해서 뭔가 글을 쓸 때는 그 연필을 들고 종이에 이렇게 쓰는 그 느낌에서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디지털로 대체되는 게 있어서 얼마만큼의 범위까지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보조적인 느낌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아예 대체하는 것까지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효림 사장님
우리 그룹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인재시지요. 안 그래도 인제 그 서두에 김예진아 사장님께서 우리 효린 사장님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봐도 항상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감정 조절을 잘하시고 항상 똑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룹에 김요림 사장님이 계셔서 이런 디지털 이런 것들 하기 어려워. 저도 사실 유튜브도 김요린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그랬는데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너무 역할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하고요. 사실 이 디지털 저기 실리콘밸리에서 구글 회장님이나 이런 손자들을 실격으로 있는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아예 안 쓴대잖아요. 그죠? 핸드폰을 안 쓰고 아예 애들이 그 저기 구글 회장의 손자는 핸드폰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막상. 왜냐하면 다른 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저도 그런 말들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의 이 반격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이 시각 외의 다른 감각들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분은 우리 조혜진 사장님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어제 너무 급하게 읽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혹시 빠뜨리는 일이 있을까 하고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냥 읽겠습니다.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 학창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거는 단순한 단편적인 어떤 지식은 사실 다 까먹었어요. 어떤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적인 학습 내용은 까먹었지만 저희 기억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저희를 만든 것은 학교 내에서 일어났던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났던 어떤 동창들과의 관계, 우정, 그리고 그들과의 인간적인 그 성장 과정, 그리고 존경할 만한 선생님들 과의 어떤 그런 깊은 감흥 그런 것들로 저희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공부 잘했던 친구보다는 굉장히 그 추억을 함께 했던 개구장이 같은 친구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어제 잠깐 해봤습니다. 아날로그라는 거는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본질적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학교 교육이라는 것도 역시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아무리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시대에 온라인 강의가 있다 해도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단지 수단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것이 하나의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건지는 아마 다 뭐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육의 주체가 과연 기술인지 디지털 기술인지 교육의 주체는 분명히 교사와 학생이죠. 그리고 그 교사와 학생이 네트워킹하는 그 공간적인 물리적인 그 공간이라는 학교는 정말 존립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가 학교를 왜 다니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이 깊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최초로 어떤 사회적인 규범을 배울 수 있는 것, 그런 장으로서의 그 학교는 온라인 교육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왜 요즘 테크놀로지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교육의 현장에서 화두가 되나 생각을 해보면 우선 교육 현장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굉장한 투자의 대상이죠. 또 고학력자들이 테크놀로지 산업의 주요 고객이자 동시에 생산자이므로 그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겠죠. 그리고 교육 분야와 그 정치인들 역시도 마치 그 디지털 기술에 그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교육적인 평준화된 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어떤 이슈화하기 쉬운 그런 주제인 것도 같습니다. 이런 용어를 이 책에 보면 지나친 기대, 말하자면 잘못된 기대일 수도 있겠죠. 지나친 기대의 순환 반복,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분야에서 테크놀로지는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맹신을 하지만 결국 테크놀로지는 아날로그적인 것을 가장 근접하게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를 따라올 수는 없죠. 학습의 본질은 경험인데요. 쥐고 만지고 냄새 맡고 듣고 보고 하는 신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기 시작하는 그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페이지 326 페이지에 보면요. 닥터 레빈 박사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분을 저희 아이 돌 때 알았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에게 그 수학적인 사고를 감각적인 그 직관적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수학적 경험을 시킨다는 그런 분인데요. 물감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모든 이런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교육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의 어떤 효과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감명 깊게 읽었던 그 부분은요. 360 페이지에 가르침과 배움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죠. 관계는 역시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결코 학교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로 대신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우리 또 조효진 사장님도 정말 목소리가 저는 정말 너무 좋아서 또 우아하시고 좀 부러운 분 중에 한 분인데요. 또 우리 그룹에 또 지성을 담당하시는 그런 사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그룹에는 인재가 많으세요. 네, 사장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또 이 모닝 스쿨을 통해서 자주 발표하시는 모습을 뵈니까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다음 분. 네, 김윤주 사장님 준비되셨나요? 김윤주 사장님? 김윤주 사장님? 저예요. 예, 예. 김초희 사장님. 제가 잘못 들어. 네, 김초희 사장님.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발표하세요, 3조. 발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이패드가 교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라고 인제 서두에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현 교육 현실이 진짜 너무 떠올랐고요. 지금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한 10개월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의 모습은 인제 과거 학교에서 모든 걸 배우고 익혔던 지난날의 모습과도 인제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요즘이고요. 저희 아이가 1 학년하고 2 학년 여자아이들인데요. 이제 계속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일단 선생님과의 만남이 인제 TV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나도 약간 진중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도 약간 뭔가 좀 정감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제 수업 태도도 엄청 좀 불성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제 TV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은 아이들이 인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답을 잘 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대답을 하지 않아도 그냥 다음 순서로 넘어갈 거를 아이들은 그냥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때는 패드책과 종이책 사이에서 되게 혼란스러웠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 직업이 아이들에게 책을 솔루션해 주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되게 유한데도 패드로 책을 아이들한테 되게 권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건 조금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어저께 레지나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 눈에는 0 세부터 8 세까지 폭발적인 발달을 하는데 이 발달은 교육적 경험에서 비롯된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쉽게 말해서 교육적 경험은 그냥 오감을 통해서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종이책의 예로 들면 지면책은 우리가 손으로 종이의 촉감을 느끼면서 넘기고 또 종이를 팔랑팔랑 넘기면서 잉크와 종이의 향기를 또 코로 맡게 되고 글도 보고 다양한 감각으로 책을 느끼면서 읽게 되는데 종이책에 비해서 인제 패드 속의 책이나 디지는 너무 좀 한정적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는 행위에 좀 지나지 않으니깐요. 그래서 307 페이지에 보면은
다른 분야에서는 이용이 쉬운 기기가 이상적이지만 교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360페이지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우리 사업도 생각해요. 이제 우리 사업이 뭐 뉴스케임 비즈니스에 대해서 유튜브나 뭐 MBM몰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배우고 싶은 거는 스폰서한테 제대로 좀 배우는 게 아닌가 다시금 생각하게 됐고요. 모든 거는 관계 속에 좀 답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실의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는 항상 좀 어떤 평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코로나 이 시기를 통해서 2020년도에 많이 큰 성장을 이루신 또 사장님 중에 한 분이신 우리 김 차장님, 서두에 또 칭찬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오늘 또 발표까지 하시게 됐네요. 우리가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 그 전날에 너무너무 설레고 학교를 막 가고 싶고, 그게 얼마나, 네, 그런 학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학교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 시각 외에 다른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어쨌든 네, 오늘 최 사장님 발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분 최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맨날 모닝스쿨에 얼굴이 비치다가 지금 TR90 막바지인데 팀에서 제가 제일 지금 저조해가지고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느냐고 아침에 얼굴을 잘 못 비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이 학교라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애를 키우는 입장이고 그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교육의 딱 중간 지점에 껴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디지털이 좋은 점은 저희 애가 학습지를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집에서 그 학습지를 펜으로다가 종이에다가 풀거든요. 근데 이런 종이에다가 푸는데 그 펜이랑 지우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다 푸는 내용이 자동으로 패드폰에 표시가 되면서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채점 선생님이 그 채점을 언제인지 해가지고 피드백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하고 종이라는 거에다 풀지만 그게 바로 디지털화 돼가지고 데이터가 넘어가거든요. 그런 거는 기술적인 혁신 면에서 봤을 때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새 제가 아이가 줌 수업도 하는데 아직 초창기라 그런지 줌이라는 게 그냥 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이들이 아직 이런 기기 다루는 거라든지 화면상에서 선생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초보 수준이어서 그런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코로나가 계속 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디지털화는 피할 수가 없는 건데 문제는 제가 요새 이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오프라인 학교는 학생들이 또래들과 깊은 사회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이다. 그게 바로 사회화의 숨겨진 커리큘럼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숨겨진 커리큘럼이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저의 고민거리는 저희 아이가 너무 폐쇄된 일정 공간에서만 생활을 하고 친구들하고의 이 오고 가는 게 없는 거예요. 만나서 애들 노는 게 휴대폰이나 이런 게임기 같은 걸로 다 게임하면서 놀거든요. 그리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게임에 대한 걸 하고 하니까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제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고요. 이 책에서 나와 있지만은 제가 줄을 쳐 놨었는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감 능력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고 해요.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연구를 해 보니까. 근데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기애와 이기심이 늘어나고 협력성은 줄어들고 잠재적 폭력성은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요즘 애들이 정말 이런 경향이 굉장히 세거든요. 자기만 알고 이해 잘 못하고 친구가 왜 속상해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한다든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은 사회에서 관계 맺음을 잘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는 아이로 어 끌어줄 수 있을까라는 게 저의 큰 고민이고, 그래서 사실은 어 이런 게 뉴스킨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줌으로 보지만 가끔씩 스폰서님들 오프라인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줌으로 디지털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요새 계속 들고, 아이한테 사회에서의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의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알려면은 나중에는 정말 '뉴스킨이라도 시켜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디지털은 나쁘진 않지만 아날로그적인 거에서는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관계 맺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신랑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애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때처럼 친구들하고 나가서 오방구를 하면서 노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고민은 항상 그 공감 능력, 사회성, 이게 좀 요새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화 사장님 칭찬을 하자면 지금 엄청 얼굴이 종응만해지셨습니다. 티아라인티 열심히 하셔서 지금 살 많이 빠지셨고요. 또 최정화 사장님이 정말 급하게 제가 요청을 해도 항상 그냥 예스하고 팔로우 해 주셔서 저한테 정말 든든한 사장님이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장님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예.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죠? 그 트로이 전쟁이나 일리아드 보면 우리 아킬레우스 일리아드의 주된 내용은 트로이 전쟁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아킬레우스가 이제 지하에 이제 죽어서도 왕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이래요. "너는 죽어서도 왕이 되니 좋겠다." 그랬더니 아킬레우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죽어서 왕보다는 이 세상의 거지라도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 고민이 있거나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너무나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지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돈이 한 푼도 없고 너무 힘든 우리를, 예를 들어서 누군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그분을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그죠? 며칠 전에 돌아가신 그분은 우리 힘들어하는 너무 힘든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삶이라는 거는 그만큼 정말 소중한 거고요. 아무리 대단한 재산을 갖고 대단한 인물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 삶이 그저께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 부러워한다는 거, 그거를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힘차게 화이팅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우리 레지나 사장님. 네.